이제 이 언덕만 내려가면 되니 좀 쉬었다 가야겠구나. 철불이 완성이 됐으니 주지 스님께서도 좋아라 하시겠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방정인 geb니까? 철불이 사라지셨습니다. 철불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혹시 피안의 세계로 가신 건 아닐까요? 이 근처 어디 철불께서 가실 만한 피안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철불께서 사라지셨어요, 스님. 아직도 여기서 뭐 하시는 geb니까? 빨리 찾으러 가지 않고 빨리 찾으십시오, 빨리. 부처님. 서기 865년 조선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도피한사. 이름이 낯설면서 예사롭지가 않죠? 자, 이럴 땐 말이죠. 꼭 전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전설일까요? 국보제 63호인 철조 비로자나불상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통일신라 말기에 창건된 도피한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사랑방구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25 한국전쟁 때 불타 없어지고 말죠. 전쟁 직후 어느 날 이 지역의 군사령관이 이상한 꿈을 꾼 후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상한 꿈이지 야한 꿈은 아니니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의 말사라고 하네요. 신흥사의 말사.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세요. 손가락 떠서 뭐합니까?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철원 도피한사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 철원 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도선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도피한사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도피한사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아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몰라서 저한테 답을 구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저는 알아요. 아세요? 네. 근데 비밀하기로 했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요. 네. 네. 자, 그럼 뭐 대변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도피한사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예, 도피안은 피안에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차안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미혹의 세계고 깨달음을 갖고 있는 세계, 깨달음의 세계, 그건 저곳, 피안이라고 얘기하는 그 피안에 이르는 곳.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도피한사라고 사랑의 도피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도피에서 가는 절. 절. 사랑의 도피가 사랑을 아니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죠. 그러면 아니, 사랑꾼이신가 봐요. 예. 이 도피한사는 이제 지금 도선국사가 만든 전설 말씀하셨잖아요. 예. 원래 도선국사가 이제 불상을 만들어서 이 철원에 있는 안양사라는 곳에 이제 불상을 모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반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불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디론가. 한 적도 없이. 그래서 불상을 찾아서 이것저것을 다녔더니 어느 자리엔가 불상이 딱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 자리에 불상이 있겠다는 불상이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절을 세웠는데
그 절이 바로 도피한사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럼 멋진 불상이 전설이네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네요. 그렇죠. 불상이 네. 이 장소를 스스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죠. 아니면 저게 도둑놈이 훔쳐가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아유 갖다 버리고 가자. 혹시 그럴 이건 수도 아닐까요? 있겠죠. 예. 그것도 그 도둑도 그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할 말이 없네요. 예. 이 도피한사 얘기할 때는 꼭 유념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뭐요? 도피한사지 도피한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피 안사가 아니라 다다른다, 피하네. 그래서 도피한사. 이렇게 좀 얘기해 띄어쓰기 주시면. 좀 그렇죠. 중요하네요. 자, 도피한사가 아니고 도피한사. 예, 저도 좀 궁금합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네. 저도 철원에서 군 생활은 했지만 다시는 내 철원을 안 가리라. 뭐 이런 다들 그러잖아요, 솔직히. 뭐 그쪽을 향해서 모두 안 놓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좀 철원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피한사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곳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와! 깨달음의 경지, 해탈의 세계. 오늘은요, 저 책일동이가 한 번쯤 꼭 오고 싶었던 곳에 왔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철원의 도피한사라는 절인데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깨달음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번뇌 가득한 세상에서 발을 들인 도피한사는 말없이 오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호호! 이 절이 좋다고 조선시대까지 소문이 났단 말이죠. 아, 근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뭐지? 궁금하셔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실 해설사 선생님. 제가 이렇게 절을 둘러보니까 굉장히 아담하고 그리고 뭔가 예뻐요. 네. 이 절은 언제 생겼어요? 이 절은요, 통일신라시대 경문안 5년에 도선국사가 철원 향도 1,500명과 같이 창건한 그런 천년 고찰이 되겠습니다. 근데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졌다고 하면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너무 깨끗하거든요. 이거 뭐 리모델링 한 거 아니에요? 이곳 철원은 유교의 최고 격전지고요. 또 이곳이 민통선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유교를 치르면서 이곳 불타 없어지고 또 그전에도 불타 없어지고 다시 중건하고 재건을 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절 같이 둘러볼까요, 선생님? 네, 그러시죠. 작고 단정한, 그래서 더 고즈넉한 산사를 거닐며 모처럼 마음의 여유를 느낄 때쯤 눈앞에 고령의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느티나무. 우와, 선생님 이렇게 뒤에 있는 나무가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혹시 이분의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건 느티나무인데요. 6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사실 나무를 보러 온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 보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선생님, 보물 어디 있어요? 보물. 네, 보물이요. 진짜 귀한 보물이 있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빨리 따라가요. 따라오지 마요. 보물아. 찾아보셔요, 보물. 이거 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 눈에 안 보여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럼 오늘 뭐 찾고 가나요? 보물 찾았어요. 보물이 바로 이 3층 석탑입니다. 보물 223호입니다. 도피한사에서 만난 보물은 바로 3층 석탑. 또 귀한 보물이라고 하니까 제가 살짝 감정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살짝 모양이 비대칭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특이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잘 보셨는데요. 다른 데 거가 조금, 이 석탑이 조금 틀리고요. 이 옥계석이 다른 데보다 길고요. 또 이 보물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균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균열간데 금화 보살님이 거기서 서식을 하시는 거예요. 균열관데 저기 조그만데 금화보살님이 어떻게 살아요? 보살이면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보살님을 이제 금 개구리를 보살님이라고 하거든요.
개구리라고요? 그래서 금개구리가 거기에서 서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 알겠다. 그럼 여기에 황금 개구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와, 금괴구리 아니죠? 금괴.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금개구리. 아니, 금개구리 제가 봤을 때 없는데요? 저는 뭐라도 하나 건져가고 싶거든요. 선생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금개구리 한번 보세요. 금개구리 2마리. 네. 어쨌든 이 개구리를 봤다는 것 자체로도 뭔가 행운이 깃들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또 뚫어져라 쳐다봐야지 뭐. 마음의 평안을 찾고 깨달음을 얻으랬더니 설마 욕심 한 덩이 마음속에 얹고 가나요? 세상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기에 그만인 곳.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는 철원 도피한사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도피한사 1000년도 더 된 오래된 사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소영 아나운서, 저는 군생활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2000년도의 철원의 상황은 알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철원의 상황은 모르는데 혹시 아시면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전이라고 하면 뭐 통일신라 말기 이쯤이요? 왠지 한 1000년 전에 사셨을 것 같아갖고. 예.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봤을 때는 그때 뭐 통일신라 말기니까 세상이 좀 많이 혼돈스럽고 아주 어지러운 시대였고요. 네. 그렇죠? 여름에 덥고 겨울이 춥고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분명한 건 지금은 분단 때문에 철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최북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좀 중요한 지역이었을 것 같거든요. 맞나요? 예, 우리 김소영 아나운서가 1000년 전 기억을 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진선여왕이 아니었을까, 전생이? 선덕여왕 아니었어요? 진성여왕 아니면 사기꾼이죠. 요때가 이제 진성여왕과 가까운 시대라서. 예, 이때 철원은 그 통일신라의 수도가 경주기 때문에 네. 예, 이때 여전히 이제 가장 먼 북방에 이제 변방에 해당되는 곳이죠. 근데 이때 그 진성여왕 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가장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대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 전부터 통신라는 이제 서서히 지배 체제가 이제 무너져 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일신라가 한 250여 년 되는데 그 앞에 100년을 이제 중대라고 하고 뒤에 이제 150년을 하대라고 하는데 이 하대가 통일신라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체제가 무너지는 시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에서 귀족들이 진골 귀족들이 이제 왕권을 둘러싸고 서로 이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155년 동안에 왕이 2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재위 기간이 7.5년. 세상에. 뭐 제대로 하기도 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네요. 대통령이 5년이니까 대통령 임기보다는 조금 길죠. 길지만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살되고 제명에 죽지 못하는 이런 왕들이 많다. 그만큼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게 중앙 정치가 혼란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진골 귀족들이 토지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탈을 강화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망을 하게 되고 토지를 잃고 그러니까 이런 농민들이 이제 도적이 되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이제 혼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지역에 이제 우리가 보통 호족이라고 하는 이런 호족 세력들이 이제 서서히 세력을 이제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 이제 철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변방이니까 또 그런 변방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힘을 키우는 이런 세력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게 되죠. 이런 사회적 혼란 속에서 또 사상, 종교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불교라고 본다면 당시 이제 통일신라의 중심적인 불교는 이제 교종인데 이제 이때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선정들이 수입되면서 선정 불교가 이제 확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미륵신앙, 새로운 기원을 갖고 있는 이런 미륵신앙에 이제 젖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혼란의 과정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금 비로잔압을 도피한사의 비로잔압을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는 이제 경문왕 5년인데 이 경문왕이라는 왕은 그런 혼란들을 좀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중앙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미쳤지만
이제 지방이나 특히 철원 같은 변경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이런 계획들이 미치지 못했던, 그래서 여전히 이제 혼란스러움이 지속됐던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 도피 한사가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방금 그 교수님 말씀에서 미륵신앙 얘기를 하셨는데, 미륵신앙 얘기를 말씀하셨다는 거는 결국 도피 한사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떠세요? 예, 조금 아까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는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도 이제 말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뭐 제도가 망가지고 뭐 도덕이 지탄을 받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면은 말세라고 하는데, 이 불교에서도 말세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여지껏 내려오던 그 불교의 전통이 이제 무너졌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불교적인 측면에서나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정치인은 물론이고요. 아무튼 통일신라 말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마다 그 당시에 어떤 민중들이나 민초들이 이 다가올 미래, 새로운 그 시대를 굉장히 갈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지배하는 불이 바로 미래불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미륵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 미륵은 바로 메시아였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또 새로운 세계는 바로 이상 세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 전반적인 사회상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그 미륵 신앙이 굉장히 퍼져 있었고, 또 특히 도피 한사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피안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상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갈구했다, 이렇게 연관이 지어지고요. 어찌 됐든 도피 한사는 거기에 이제 그 참여했던 향도 무리들도 이 미륵 신앙에 이제 굉장히 좀 따르는 무리들이었고요. 나중에 또 이제 이곳을 찾아오는 그 30년 뒤에 찾아오는 궁예도 스스로 자기가 미륵이라고 그랬다 해가지고 이런 신앙하고는 굉장히, 미륵 신앙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도피 한사 창건설화에 그 안양사가 나오잖아요. 그 사찰은 어떤가요? 그 안양사가 863년에 지어졌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도피 한사는 865년에서 2년밖에 시차가 없고요. 어찌 됐든 안양사를 이제 창건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강릉의 그 구산 선문의 그 사굴산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범일국사가 바로 안양사를 창건을 했고요. 그것도 안양사의 불상을 옮기려던 불상이 도피 한사에 아까 사라져가지고 자리했다가지고 이제 도피 한사가 이제 이름 지어진 거거든요. 아주 두 사찰 다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범일국사가 다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예 얘기가 나오거든요. 궁예. 장졸들은 들어라. 나는 미륵이니라. 그 궁예잖아요. 그렇죠? 한쪽 눈 가리고. 그런데 그 궁예가 후 고구려의 도읍을 철원으로 정했는데 그게 도피 한사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혹시? 뭐 직접적인 연관에 이것 때문에 그리로 왔다라고 뭐 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데, 물론 뭐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곳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를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경주와 가장 먼 곳이 철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적대 세력들이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이었고, 또 이제 실제 그 신라 왕자 출신이기는 했지만 궁예가요. 고구려의 후손들과 결탁을 하면서 이제 세력화했거든요. 철조 비로 잔압을 좌상 조상기에 나오는 향도 1,500명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30년 뒤에 이곳을 찾아오는 그 궁예와 같이 그 미륵 신앙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태봉국을 이제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됐다고 보통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충분히 그 철원의 호족들이 궁예의 정치 세력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그리스 아테네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아테네 얘기인데요. 잠깐 뭔지 볼까요? 짠. 그 여신
여신 아테네를 모신 건물이죠. 저기 어크로폴리스 위에 파르테논이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파르테논. 네, 많이 들어봤네요, 그거는.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아테네 여신 동상 모시기 위해서 지었어요. 이 동상이 높이는 12m 이상이었고 그 옷이 다 황금이었고 황금, 은 그리고 상아로 장식되어 있었는데요. 한 500년 때, 그러니까 만든 1000년 후에 로마 사람들이 약탈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1000년 동안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 무너지면서 그 동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건 미국이죠. 그러니까 동상을 가져가지고 신전만 남아있게 됐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건축물이 그 동상을 모시기 위해서 지었다. 그럼 그걸 약탈해가고 나서는 아예 증발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영원히 그런데 볼 수 로마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도 그렇고 기록을 많이 남겼거든요. 기록은 엄청 많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 여신상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는 짜장. 이게 이 로뮬러스, 발음이 안 좋을 거예요, 제가. 로뮬러스, 리머스 그 형제 있었는데요. 이 유아 때 어떤 늑대가 이 두 형제를 데리고 모유를 먹이고 키웠어요. 늑대 젖으로 키웠다. 그렇죠. 늑대 젖으로. 그러니까 정글북 얘기는 아닌 거죠, 지금 이게? 이거는 전설이죠. 그러니까 정글북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는 그거는 19세기 얘기고요. 예. 네. 이거는 기원전 800년이에요. 기원전 800년. 그러니까 이 그 형제는 커서 로마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네. 로마의 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 도시가 나라가 됐고 그 나라가 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설은 로마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 국립박물관 가보시면 5세기 때 만든 동상 하나 있어요. 네, 이 늑대가 이 두 형제를 모유를 먹이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도피한사 얘기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준비한 자료화면 보고 얘기 나누시죠. 네. 피안이라는 절 이름답게 도피안사에는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흔히 보아왔던 부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 철로 만들어진 부처님이죠. 제가 아는 부처님은요, 뭔가 반짝반짝한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신데 조금 어둡습니다. 이 철불은요, 철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거고요. 잘 보시면 정말 온화하시고 균형미가 아주 딱 맞아떨어진 그런 철불이라서 국보 63호인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모습을 보고 나니까 뒷모습도 궁금해지거든요. 부처님의 뒷모습 저 보러 갔다 올게요, 선생님. 진짜 우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뒤에 글자가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100여 자 넘게 조상기가 음각되어 있는데 누가 어느 때 이곳에 창건을 했나 그 조상기를 음각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도들의 지극한 불심을 느낄 수 있는 명문. 여기 대웅전에는 부처님만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 낯선 남성분 사진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흑백 사진인 걸 봐서는 옛날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이분은요 6.25 때 이고장 15사단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요. 사단장의 꿈에 나타난 한 불상. 땅속이 답답하다며 어서 빨리 꺼내달라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전방 시찰에 나섰던 사단장은 목이 말라 인가에 들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꿈속에 봤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놀란 사단장은 지난밤 꿈 이야기를 꺼냈고 여인은 불상이 묻혀 있을 만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찾아간 그곳은 바로 도피안사 폐사지였죠.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마침내 땅속에서 비로자나불 좌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막 전설 같고요. 옛날 이야기 같고 엄청 신비롭네요. 도피안사, 뭔가 그 신비로움이 저한테도 느껴지네요.
등에 새겨진 신라인들의 깊은 불심, 그리고 흙으로부터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도피한사 철조 비로전압을 좌상의 온화한 미소 속엔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연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철원 도피한사에는 국보 제63호죠. 철조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불상에 관해서 전설도 많은데 소장님, 이 철불이 왜 이렇게 유명한 건가요? 일단은 철불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유명하고요. 철로 만든 건데 왜요? 이 철불이 그리 많지 않고 실제 철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마 그 당시로서는 이거를 만드는 기술이라 하면은 아마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을까 해서 그 자체로서 이제 좀 가치가 있고요. 물론 현재 남아 있는 것도 그렇게 개체수 많지가 않아 가지고 아무튼 귀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피한사에 모셔지는 철조비로 잔화불이 또 가치가 있는 거는 그 불상 배면 이 등에 보면은요 실제 그 이 불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불상을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거기 쓰여져 있거든요. 흔한 일 아니죠. 그렇죠. 실제 그런 자세한 기록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게 이제 많지 않은데 바로 이러한 그 부처님 등 뒤에 새겨져 있는 내용을 일제강점기 때 어느 그 민속학자가 이제 발견을 해서 이 내용을 하는데 그것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00여 년 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철원이라는 지역에 미래불이 오길 기다리는 그러한 그 이제 피안의 세계에 다다르고자 하는 향도 1,500명이 일종의 그 새로운 불사를 일으킨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세에서 새로운 불교의 이제 번영을 열어간다 그럴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러한 불상을 새로 세웁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때는 네. 그 금으로 입혔다는 얘기 있었는데요.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금불상이었던 사진을 하나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실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피한사 불상이 그 가치가 있는 것은 철불이기 때문에 열렸습니다. 이렇게 철불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자체를 초콜릿색이네요. 예, 조금 그 녹슬어서 어떻게 그런가요? 보면 초콜릿 녹도 도금. 쓸고 실제 이제 그 처리도 표면 처리를 좀 하거든요. 이렇게 실제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검은색에 가까운 이러한 불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1980년도 경에 이 불상을 이렇게 금불상으로 사실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좀 해프닝이었습니다. 1980년대예요? 네. 어머 세상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국보급 문화재인데 예, 이렇게 또 금으로 입혔었던 이런 적이 있어서 이거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요. 나중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금을 백견해서 지금 또 그렇게 이르렀고요. 그럼 베낀 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는 사찰에 물어봐야겠네요. 왜 아니, 갖고 근데 싶어요? 철로 만들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철불을 만들었을 텐데 굳이 또 그걸 다시 그렇죠. 금으로 입힌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럼. 또 철을 가지고 실제 이 불상을 보면은 상당히 미려하다 그럴까요? 굉장히 날씬합니다. 이 선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러니까. 저도 불상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 이 철조비로 잔화불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래요. 그 선이 아름다운데 그거를 금으로 입혔던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돼서 아무튼 저걸 했고 또 한번 그 이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또 순환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적이냐면 이거는 이제 1960년도에 그 신문 보도 사항인데요. 그때는 이렇게 하얀 분칠을 해가지고 마치 삐에로가 된 불상이라고 그러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화돼서 문제가 됐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본래의 철불 모양을 그대로 네, 하고 모습.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원위치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피한사의 비로자나 불상. 근데 비로자나는 이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랑은 아닌데 이 불교 문화에 좀 무지하다 보니까
예, 모든 게 다 새롭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김서영 아나운서가 네. 저보다는 불교 문화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야죠. 근데 이 비로자나 불상 뭐 손 모양이 좀 네.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불상의 손 모양이 뭐 다 다르다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하죠. 저는 몰라서 뭐 예. 어떻게 다양해요? 보통 뭐 이렇게 뭐죠? 뭐 요런 식으로도 많이들 계시고요. 또 흔히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손가락 그렇죠? 요런 손 그렇죠. 모양들도 예, 있고 예. 또 특이한 게 이런 불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이런 거 있다더라. 뭐 이거는 뭐 좀 봤는데 낯이 좀 익은데 이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뭐 손 모양에 따라서 부처님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부처님 불상은 말을 못 하잖아요. 불상을 만들어놔도. 네. 그러니까 이제 뜻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눈으로 말하지만 부처님은 손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용, 춤을 출 때 사실은 손가락의 다양한 모습들로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듯이 부처님이 이제 그 어떤 서원, 공덕의 표지로서 이 손가락 모양을 가지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손가락 모양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보살들 경우에 어떤 지물, 어떤 걸 들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뜻을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도피안사의 이제 비로자나불 같은 경우에는 짓꽃인이라고 해요. 손을 그러니까 이제 검지죠, 검지. 검지 한 손의 검지와 한 손의 엄지를 이렇게 맞댑니다. 맞대가지고 이렇게 감싸줘요. 딱 이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상을 볼 때는 이게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맞대가지고 두 손을 이제 합쳐서 갖는 이런 이제 짓꽃인이 이제 비로자나불의 모습이고요. 부처님의 가장 대표적인 부처가 인간이 부처가 된 이제 석가모니 부처 있죠.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 부처 같은 경우가 이제 하는 이 수인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석굴암에 계시는 본존불 같은 경우가 하는 건데 원래 이제 그 가부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걸 선정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부좌를 해서 이제 명상에 빠져 있는 이런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석가모니를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갖가지 유혹을 했을 때 그거를 물리치고 석가모니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땅을 가르쳐요. 땅을 가르치면서 이제 지신을 불러내는 겁니다. 지신을 그러니까 이 수인을 항마촉지인이라고 그래요. 항마, 마귀를 물리치고 땅을 가르쳐서 이제 지신을 불러내가지고 석가모니의 그 뜻을 이제 증거케 하는 이제 항마촉지인. 보통 석가모니 불의 수인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김서영 아나운서가 했던 이제 뭐 이런 표시를 하고 있던 거. 이제 이건 이제 미타정인이라고 해서 아미타불 부처가 갖고 있는 9가지 형상의 이제 구품인 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형태의 이제 수인들이 있는데 어떤 뜻과 그런 깨달음과 또 그 기원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모습들을 이제 손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외람된 질문이지만 교수님 스님 아니시죠? 뭐 가발이고 이런 거 아니시죠? 너무 그 불교 문화에 대해서 그거는 잘 이제 아셔가지고. 우리 불교 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니까 전통 문화니까 그건 종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 현재 역사를 만들어 왔던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갖고 왔고 했던 그런 전통 문화로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데 무식한 질문을 드렸네요. 스님 아니냐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불상이 절에 가면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종교인인데 이제 불교인은 아닙니다. 불상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종교적인 그 신앙의 대상으로서 경배를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종교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산물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보면 이제 기독교의 많은 거기도 마찬가지 성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하나의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어떤 염원과 기원과 문화를 담는 그런 문화적 산물로서 이렇게 보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유럽 가면 이 성인들이 그런 종교적인 그 대표하는 그 동상들이 다 말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상들이 다 살쪘는데요. 아니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불상도 않아요? 보면 보통 이제 불상을 만들 때 그 불상을
그 시대의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시대의 얼굴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불상을 만들고 그럴 때 이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내기는 하겠지만 뭔가 이제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 사람들도 머릿속에서 그릴 때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불상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단순함을 너무 많이 드셨나. 예를 들어 삼국시대 불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리호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통일신라 시대로 가면 좀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넉넉해요. 넉넉하고 이제 풍만하고 또 뭐 고려시대 불상 같은 경우에는 또 고려시대 초기 불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위압적이고 어떤 이렇게 그런 무사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있죠. 사실은 이 도피한사의 이제 비로잔업을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불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석굴암 불상하고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석굴암 불상은 아주 이상적인 모습, 아주 정말 모델 같은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균형 잡혀 있어요. 네, 이거는 조금 이제 옷이나 이런 모습들이 조금 양식화되어 있고 도식화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람 우리 얼굴 같은 더 친근감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특징들도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비로자나불이 많은 순환을 겪었고요. 그 전에 얼마나 우리 영험한 모습 시작하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꿈에도 나타나서 나 답답하니까 좀 꺼내달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굉장히 영험했는데 실제로도 소원을 빌면 그렇게 잘 이루어준다고. 그래서 아까 학생들이 또 수능 때 많은 데 간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우리 김서영 아나운서 말씀을 맞다나 철원 자체가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워낙 많은 그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불상도 예외는 아니었고 문화재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도 이제 완전히 싹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그 터전을 삼았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 다 이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지역 사람들은 아주 외지에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새롭게 이제 터전을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철원은 2년 동안 순수한 전쟁터였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도피한사가 있는 곳에서 백마고지가 한 3km 정도요. 바로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뭐 아주 그 전장터였는데 어찌됐든 처음에 왔던 그런 이제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 남아있던 탄피나 이런 철 그 조각을 주워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그 호구지책으로 삼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초등학생 어린 아이가 60년대에 그 도피한사 근처에서 이제 많이 그 탄피를 주스러 다녔는데 아마 어린 마음에 그래도 사찰 앞을 지나다니면서 오늘 좀 많이 줍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워가지고 오다가 거기서 아마 좀 지쳐가지고 잠이 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잠자고 있는데 이제 그 법당을 관리하던 군법당, 아까 거기 군인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좀 이렇게 깨워서 내보내가지고 얘가 아마 잠결에 그냥 가다가 어떻게 걸터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일어나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무슨 뭐 고리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잡아당겨 보니까 그게 이제 순금 훈장이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훈장을 가지고 가서 되게 팔아가지고 이제 그 땅을 마련해가지고 그 가족이 잘 살게 됐다. 또 이런 얘기도 좀 전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뭐 아무튼 그 아이의 소망과 또 그 소망을 들어준 불상, 그다음에 그 전방 지역 안에 있는 그런 뭐 도피한사, 이게 다 그런 통하는 그러한 전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권 사기 전에 가면 좋겠네요. 중요한 건 가서 자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자야 돼요. 꿈에서 보이시든 아니면 뭐 잠에 깨서 가다가 뭘 죽게 되든. 서기 865년 1월 신라의 철원군 도피한사의 불상을 만들었는데 남자 신도 1,500여 명을 찾아 결연하여 그 굳은 뜻을 금석에 새기니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 도피한사 철불 등에 남아있는 명문의 내용인데요. 마치 먼 과거에서 타임캡슐을 타고 전해온 한 장의 편지 같지 않나요? 만약 모든 불상에 이런 명문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선조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명문이 남아있는 불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불상이 타임캡슐이라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지난해 봄 저희 시간여행 강원에선 숙록대부 나업과 그의 부인 한씨의 사랑이 타임캡슐에 실려 현대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내관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한 타임캡슐은 바로 속초 보광사의 목조 지장보살 좌상이었습니다. 목조 불상의 내부 텅 빈 공간에 불상을 만든 한씨 부인이 내시였던 남편 나업의 극락왕생을 비는 소원을 적어 넣어둔 것이죠. 이런 걸 불상의 배 안에서 나왔다고 해서 복장유물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복장유물 또 있습니다. 국보 제221호인 오대산 상원사의 목조 문수동자상에서도 2개의 발원문과 조선전기의 옷, 책 등 여러 점의 복장유물이 발견됐는데요. 특히 조선전기의 옷에선 피고름 자국이 발견되어 세조가 입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상이 타임캡슐이 되어 전해주는 옛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서영의 에센파일이었습니다. 자, 퀴즈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너그러운 OX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불상의 영험함, 믿는다 O, 안 믿는다 X.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고민 다 하셨죠? 네. 하나, 둘, 셋. 네. 저하고 김서영 아나운서는 X고, 다른 분들은 O인데, 먼저 소장님 왜 O로 드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영험함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하긴 소장님이 X 들면 참 그거같이 참 난감한 경우도 없죠. 네. 김서영 아나운서는요? 일단 저희 어머님께서 절에 참 많이 다니셨어요. 기도를 수도 없이 하셨는데 요즘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부처님한테 열심히 빌어봤자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라고 자꾸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도 열심히 갈 때마다 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안 믿어요 라고 하면 감히 안 믿어? 내가 보여줄게! 라고 좀 뭔가 기적을 이뤄주시지 않을까. 부처님 저 안 믿습니다. 네, 그래서 X. 우리 최다미 교수님. 아유, 저는 당연히 믿죠. 우리 사촌 오빠가 스님인데. 그럼 믿으셔야죠. 맞다. 그럼 믿으셔야죠. 뭐 믿어야 된다기보다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 확실히 뭔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리고 사람이 부처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석가모니가 계시잖아요. 제가 워낙 석가모니가 사람이 부처가 된. 그러니까 제가 워낙 겸손한 사람이라서 제가 직접 얘기는 못하지만 저희 친구들은 저보고 약간 혹시 돈 보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약간 그런 분위기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어두운 방에 있으면 약간 빛이 나. 이렇게. 네, 친구 관계를 좀 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 돈 보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근데 농담 아니라 느낌상 있습니다. 네. 저도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고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걸 O로 두는 순간 집에 가면 바로 그 회개기도 하라고 어머니가 그러셔가지고 저희 집안도 전 X를 해야 돼요. 저희 집안도 800년 동안 크리스천 집안이거든요. 800년이나? 그럼요. 그 깊은 기원을 하면 뭐 들어준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김 아나운서께서는 안 들어준다며. 어머님께서 지금. 근데 그게 제도 보면 이제 그런 수도자가 있는데 한 가지 기원할 때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자기 걸 빌면 안 된대요. 맞아. 남의 걸 빌 때만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기원을. 부모님이랑 서로 이렇게 미리 짜고 가서 좀 빌어도 될까요? 또 후적 정리를 하시고 남이 됐을 때 서로 빌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원할 때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리사욕을 안 채워주시는군요. 네. 자, 저희가 그 너그러운 OX도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임규현 교수님께서 오늘 얘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도피한사의 철조 비로 전화불은 네모다. 도피한사의 철조 비로 전화불은 새 시대이다. 새 시대이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철조 비료 전화부를 만든 사람들이 이게 중앙이 아니라 지방, 귀족이 아니라 지방 세력이나 또 민중들, 새로운 시대의 새 주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또 비료 전화부 자체가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양식으로 그 철원 땅의 남북 분단의 그런 모순들이 드러나 있는데 남북 화해가 되고 통합이 되면 그게 곧 새로운 피안으로 가는 길이 희망의 피안이 가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도 도피안사의 철조 비료전화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을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부처님이다. 자,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도피안사의 철조 비료전화 불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